방식의 모델링도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의 모델링과 비슷하게 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평면도를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 들어올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단위, 그리고 OK. 평면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 전개도도 똑같이 단위 확인하시고요. OK. 그럼 동일한 자리에 겹쳐져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컴포넌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다 분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Explode. 한 번 더 Explode. 자, 한 번 더. 비활성됐네요. 더 이상 분해할 게 없다는 뜻이니까 여기까지 분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레이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평면, 인면 1번, 인면 2번, 인면 3번. 총 4개입니다. 2D, 평면, 2D, 인면 1번, 2D, 인면 2번, 2D, 인면 3번. 총 4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지워야 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이렇게 지우도록 하죠. 표제란 요 테두리,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얘네들은 그냥 지웁니다. 중요한 건 이 벽선을 기준으로 모델링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선이 2개 있죠. 여기가 벽선이고요. 여기는 마감선입니다. 벽선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 할 거예요. 마감선 기준이 아니고 벽선으로 기준해서 모델링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더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거, 나한테 거꾸로 나한테 필요한 걸 감출 겁니다. 중심선. 평면에서는 중심선이 필요 없어요. 중심선을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면을 보자고요. 인면엔 어디까지 돼 있나요? 자, 인면엔 어디까지 돼 있나요? 중심선까지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인면은 중심선까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심선은 봐야 됩니다. 자, 감추고. 그 다음 칼럼, 단면이에요. 감추고. 그 다음 단열재입니다. 단열재는 필요 없으니까 냅두고. 마감선, 마감선은 안 쓴다 그랬어요. 퍼니처, 가구, 패치 필요 없고요. 텍스트 필요 없고요. 창문이요. 그럼 요만큼은 필요가 없는 선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자고요. 칼럼을 켜보면 칼럼이 단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단면 이렇게 나오네요. 요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자, 나머지 켜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요만큼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중심선 바깥으로 나간 거는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레이지로 지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는 중심선이 필요 없으니까 다 끄면 중심선만 남으니까 이건 지우고.
다 켜놓으면 이렇게 벽체 중심선까지 이렇게 남습니다. 자, 이렇게 선정리해 보시죠. 이제 태그를 바꿔야 되겠죠? 얘는 이렇게 봅시다. 카메라에 보시면,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여기 스탠다드 뷰가 있고 파라렐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파라렐 프로젝션이 투상이라고 했고 퍼스펙티브는 투시라고 했습니다. 원근감이 퍼스펙티브는 있고 파라렐 프로젝션은 없고, 그 다음 스탠다드 뷰에 탑뷰를 놓으시면 이렇게 탑뷰로 바뀔 겁니다. 선택하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선택하고 얘는 2D 평면, 그 다음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다시 한번 2D 평면 선택하고 얘는 인면 1번,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역시 인면 1번 선택하고 인면 2번 메이크 그룹, 그룹에 대한 태그도 인면 2번 선택하고 인면 3번 메이크 그룹 인면 3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태그는 필요 없습니다. 삭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다시 파라렐 프로젝션으로 퍼스펙티브로 바꿔놓고요, 배치를 해봅시다. 얘는 여기네요. 얘는 여기, 아니다, 여기구나. 얘는 여기고요, 얘는 여기고요, 얘는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세워야 되겠죠. 로테이트 1.0도 90도. 문이 여기 있네요. TV는 여기 있고요. 자, 로테이트 1.0도 90도. 한 번 더. 1.0도 90도. 장이 여기 있네요. 스탠드 여기 있고요. 1.0도 90도 회전시키고 한 번 더 1.0도 90도. 자, 이렇게 세워 보시죠.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 선이 중심선이고요, 여기 두 번째 선이 벽체선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선이 중심선이었어요. 여기가 벽체선이고 원래 여기가 마감선이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벽체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택하고 여기 벽체선을 선택하고, 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요 점이요. 자, 이렇게 맞춰지네요. 우리는 실내잖아요. 실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여기 있는 벽체서부터 그려나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벽체선과 벽체선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벽체선과 여기 벽체선이 맞아야 되는 거죠. 자, 맞추어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선, 벽체선, 마감선은 생략됐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선을 잡아다가 바로 여기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 여기 두 번째 점, 바로 여기가 이렇게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물의 투시도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락, 잠금.
잠그고요. 태그를 다시 만들죠. 3D 벽체, 벽, 그리고 연필도 갖다 놓고요. 3D 벽, 연필. 이제 벽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부분은 여기에요.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벽체의 두께가 얼마이든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이요. 벽체 두께가 다르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는 위치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첫 번째는 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돌출. 이렇게. 자, 만들어 보시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 선이 지워져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닫으면 되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높이가, 선의 굵기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만큼의 선의 굵기와 여기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요, 꺼보면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다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 그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돌출해 주시면 벽체는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벽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려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제 벽체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3D 천장하고 바닥. 천장. 자, 3D 천장입니다. 물론 여기 바닥도 해당해요. 푸시 앤 풀, 뭐 150mm. 두께 안 주셔도 돼요. 메이크 그룹. 솔직히 이 두께는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천장이죠.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푸시 앤 풀을 600까지 해놓겠습니다. 천장을 좀 디자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창문 있죠? 요 라인을 맞추겠습니다. 이 라인을 맞춰서 우물 천장을 만들어 보죠. 테이프. 자, 다시 한번 테이프. 여기도 맞춰주면 좋기는 한데 맞으면 모양이 안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를 왜 안 맞추냐면 안 보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밀어 넣을 거거든요. 안 보이죠? 이 부분 안 보일 거거든요. 종종 이렇게 렌더링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가 단면이잖아요. 이 단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렌더링 하시면 안 돼요. 사실감이 없죠. 이렇게 나야 사실감 있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봐야 사실감 있죠. 이렇게 보면 사실감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건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데, 단면 보이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될 거예요, 단면 보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올릴 겁니다. 자, 푸시 앤 풀로 150mm 올려볼까요? 한 번 더 컨트롤 키 눌러서 150mm를 한 번 더 올려줍니다. 두 번입니다. 이렇게 두 번을 올리고 나면, 자, 여기에 모서리를 하나 지우면 이렇게 면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푸시 앤 풀 안쪽으로 똑같이 150, 이쪽도 150, 자, 이쪽도 150. 그러면 이 안쪽으로, 원래는 이제 요만큼 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요 전등이 들어가면 간접 조명 효과가 나겠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도 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625네요. 그럼 25, 625 나누기 2, 312네요. 다시 여기도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다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선들은 요만큼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선을 그려보시죠. 얘 불편하면 하이드 시켜도 돼요. 이렇게 천장만 볼 겁니다. 자, 평면도 감춰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운라이트를 넣을 겁니다. 다운라이트는 보통 900mm 간격으로 넣으면 돼요. 다운라이트 간격이 대략 900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균적으로 이 천장 높이 있죠, 1009의 2분의 1을 간격으로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운라이트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다운라이트의 요 간격 있잖아요, 요 간격이 1009의 2분의 1 정도면 무난해요. 근데 계산하기 싫잖아요. 900mm 900mm 간격으로 더 많이 써요. 근데 1009의 2분의 1 정도면 무난하다고 합니다. 계산할 때 보통 1009의 2분의 1을 쓴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다 구멍을 내야 돼요. 직경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파이 150짜리, 그러니까 75mm. 자, 푸시 앤 풀로 적당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아니다, 넣기 전에 합시다. 복사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기 4. 얘는 대략 900mm 간격 돼요.
길이를 재보면 여기 3884죠. 3884 나누기 4 971mm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개 정도면 무난해요. 그 다음 2개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가 98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980 엔터 곱하기 5개, 그러면 맨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제일 끝에 거는 삭제, 이런 모습이 되네요. 나머지 푸시앤풀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니까 원래 구멍이 뚫려 있겠죠. 여기 구멍이 뚫리겠죠. 그리고 이 안쪽에 다운라이트를 넣게 됩니다. 선생님 직경 몇 주 셨어요? 직경이요? 180. 80. 반질은 90. 아까와 똑같이 복제를 해야 됩니다. 중심점 붙잡고, 자, 화살표 방향 눌러서 여기 가이드가 있잖아요. 이 가이드를 클릭, 나누기 4개, 그러면 금방 복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선택하고 2개 동시 선택. 자, 이제 뭐 방향, 그러니까 위치 상관없습니다. 방향만. 자, 980 곱하기 4개. 이동돼 버렸네. 다시 복제죠. 980 곱하기 4개, 그러면 4개 복제 끝났네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천장이 완성이 되겠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천장등, 실링 라이트라고 하죠. 실링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무실에서 많이 쓰니까 일부러 하나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가정용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작겠죠. 조금 더 작겠지만 그래도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니까 응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장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언아이돌, 여기가 백뷰인가? 네, 백뷰네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엔 창문이죠. 네. 더하기 키 눌러서 3D 창문, 그 다음 연필 체크. 이렇게 3D 창문, 연필 체크. 그러면 인면도를 보면 여기네요. 얘하고 평면을 같이 보셔야 되고, 벽은 감춰도 되겠고, 천장도 감추어도 되겠고요. 하나밖에 없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창문을 만들어 볼까요? 별거 없어요. 뭐부터 만들면 돼요? 창틀부터 만들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날라갔네요. 테이프로 요 끝에서 재보니까 80mm, 창틀의 두께 80mm. 우리 어저께는 150mm 했죠. 근데 오늘은 80mm. 그 다음에 창문의 두께는 30mm. 조금 작네요, 그죠?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는 37mm. 왜 차이가 날까요? 크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창틀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틀이 조금 얇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할 겁니다. 그냥 다 맞춰서 할 거예요. 푸시앤풀 8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가운데부터. 보니까 여기는 창문의 끝인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 두 개가 또 있죠. 뭘까요? 실리콘이요. 원래 여기까지인데 실리콘을 바르고 나면 선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선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이 문 부분, 그러니까 유리 부분이죠. 우리 계속 유리를 새로 그렸죠. 자, 컨트롤 X. 컨트롤 X가 뭐의 단축키죠? 그렇죠. 잘라내기.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V는 그쵸, 붙여넣기. 그러면 컨트롤 X 한 거를 컨트롤 V 하면 자,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아니고 컨트롤 X, 컨트롤 V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좀 요령이 됩니다.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근데 잘 보세요. 컨트롤 V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면에 갖다 댈 때 모양,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붙이고자 하는 면에 갖다 댈 때 이렇게 그러니까 면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리를 넣어 주시고요. 또 가운데 15mm죠?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조그만 문이 여기서부터 왼쪽 하단부터 해서 오른쪽 상단 딱 하려고 했더니 포인트가 없죠.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서리만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옆으로 그려서 모서리를 이렇게 올리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컨트롤 X,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유리 갖다 놓고, 유리 질감 넣고. 자, 15mm. 그 다음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그룹 만들어 보시죠.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리면 얘가 실내 쪽, 얘가 실외 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위치가 여기서 중간. 그러면 얘는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요점의 위치가 자, 이쪽 방면으로 중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푸시 앤 풀로 복사.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도면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작은 걸 우리가 쓰도록 안쪽에 두고 큰 걸 바깥쪽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선택한 다음에 여기처럼 이 위치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 이 위치는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위치가 여기에요. 이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림축 방향이네요. 이렇게 화살표 키를 눌러서 마우스로 화살표 키 눌러놓고 마우스로 위치를 잡으면 이렇게 위치로 움직여집니다. 이 위치네요. 그 벽을 켜면은 이렇게 뒤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상의 한 개이니까 그냥 우리도 한 개만 넣어 놓자고요. 자, 이렇게 넣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하단부의 위치가 하나도 없네요.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찾아서 그리셔야 됩니다.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데서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창틀부터 그려봅니다. 똑같이 80mm요. 자, 창틀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요. 렉탱글, 그리고 모서리 선택해서 위로 올려주고 한 번 더. 컨트롤 X, 푸시 앤 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유리 붙여 넣어주고 가운데로 이동. 자,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서리만 선택해서 이동. 근데 중요한 거는 높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이요, 옵셋입니다. 옵셋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얘 옵셋으로 그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X,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붙여넣기. 그 다음 유리 질감 넣어주고 이동.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보시죠. 렉탱글 바닥에 지우고요. 다시 한번 여기도 렉탱글을 그릴 건데 문제는 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필요 없고요. 여기도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벽을 감추고 평면을 감추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창문도 감춰보죠. 필요 없는 건 다 감춥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쪽은 이렇게 36,36 자, 선택하고 팔로우 미로 클릭하면 돼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됐고요. 아래쪽은 걸레바지입니다. 10,100 얘가 2개여야 돼요. 10,100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다시 볼까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럼 벽체를 켜놓고 보면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여기까지냐면 창문 때문에요. 창문이 이렇게 타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 창문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기본은 다 됐네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씬, 장면이란 뜻인데요. 여기 씬을 더하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장면이 저장돼요.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씬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와서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요거 업데이트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것들을 업데이트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업데이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다시 기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백뷰이기 때문에 백뷰로 해서 제가 이 상태로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돌아오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씬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똑같은 뷰를 봐야 되니까 뷰를 저장하는 방법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인면 1번 이런. 자, 그 다음 태그도 3D 가구. 이제 가구를 모델링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인면 1번과 인면 2번이 필요합니다. 물론 평면도 있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가구를 모델링 할 겁니다. 렉탱글 가구를 따라서 그릴 겁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세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손잡이 부분이죠. 서클, 다만 반대쪽으로는 복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선택하고 요만큼 앞으로 빼줍니다. 자, 주의할 점이 뭐냐면 면적이 작은 것부터 꺼내세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면적이 작은 걸 먼저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 면적이 큰 걸 먼저 빼면은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면적이 작은 걸 이렇게 먼저 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금방 만들어지지 않나요? 자, 이 부분은 손잡이입니다. 손잡이는요, 이렇게 철사 모양으로 된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요. 또는 푸시앤풀로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안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그리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손잡이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도 10mm 안쪽으로 넣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시죠. 여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렌더링을 하면 여기가 안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안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즘 대세는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 딱 맞게 맞물리는 게 대세인데 실제로는 렌더링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한 2mm 띄웁니다. 여기도 틈새를 주는 거죠. 옵셋 2mm, 이렇게 2mm 틈새를 주고요. 여기를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보면 틈새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틈새가 있는 경우는 렌더링을 할 경우 이렇게 표시가 나요. 자, 틈새가 나니까 어떤가요? 무늬 표시가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그 틈새 표시 나죠? 그래서 일부러 틈새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처리해 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네. 푸시앤풀로 불렀을 때 네. 그것도 정면으로 보여주는 어디까지 밀어넣었어요? 앞으로 당겼어요. 아, 이건 저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원래 그렇게 돼요. 잠깐만 화면을 보실까요? 지금 들어온 질문인데 예전에 답변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 면이 하나죠. 이 상태에서 푸시앤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래쪽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도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개가 돼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열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면이 복잡한 케이스는 이렇게 열려버립니다. 이거는 스케치업에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함정 같은 거, 에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닫을 때는 모서리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냥 닫혀요. 저도 지금 보시면 제가 앞면만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뒷면을 보면 이렇게 다 열려 있어요. 면들이 많이 복잡하면 당연히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거 닫는 방법은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라인을 한 개만 그리시면 면이 이와 같이 닫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이 2개가 똑같아요. 2개가 똑같은데 여기 오른쪽에서 그릴 겁니다. 방법은 방금 전이랑 똑같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렉탱글, 서클, 복사, 트리플 클릭. 자, 요만큼 뺐습니다. 이만큼 빼야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자, 안쪽으로 10mm씩. 자, 이때 제가 여기 전체를 잡아서 전체가 안 되겠구나. 아니다. 전체를 잡아서 이동할 겁니다. 한 2mm만. 이쪽도 전체를 선택해서 2mm만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니은자, 기역자로 선택해서 옵셋 할 겁니다. 똑같이 2mm. 푸시 앤 풀 10mm. 그러면 요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래서 얘를 복사해 놓을 겁니다.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의 틈이 져요. 가구와 가구 사이에 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렉탱글. 어떻게 보면 렉탱글 명령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선을 그려도 되고 렉탱글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서클, 그 다음 복사하실 때는 이렇게 화살표 키를 꾹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편합니다. 다시 렉탱글, 서클, 그 다음 복사.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모서리 선택해서 이동하기 2mm만. 여기도 모서리 선택해서 이렇게 2mm만 이동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 다 선택해서 이렇게 앞으로 꺼내 주세요.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돌출.
작은 거부터. 다시 안쪽으로 10mm. 그 다음 틈새를 만들어 주라고 했죠. 자, 2mm. 여기는 그냥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2mm 복사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는 그냥 두셔도 되겠네요. 아니다. 여기도 2mm. 자, 여기는 선택하고 2mm 복사 선택하고 (2mm) 복사. 저 필요 없는 선들 지워주고요.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10mm 이동. 그러면 이렇게 틈새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윤곽선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그러면 요거 렌더링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전부 다 윤곽선이 이렇게 살아서 나옵니다. 이 윤곽선 잡으려고 일부러 틈새를 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윤곽선들이 살아서 나오죠. 이 윤곽선들 때문에 일부러 준 겁니다. 그 다음 또 위로 올라가 보죠. 여기 TV가 있네요. 네, 이렇게 TV를 그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원이 있는데 요거 간격이 일정치 않아요. 그래서 원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복사하고요. 나누기 5개. 아닌가? 4개인가 보네. 나누기 4개. 면이 사라져요. 괜찮습니다. 선 하나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의 위치는 이동 툴로, 자,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요만큼 빼주시면 돼요. 푸시 앤 풀로 마찬가지로, 자, 요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냥 옆에서 다 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맞춰주세요. 이렇게 일단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얘네들은 버튼들인데요. 이거 잘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같이 아니, 얘는 뺄까요? 자, 이동하기. 그럼 면상에서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면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X축, 자, Y축, Z축, 면상에서 움직이죠. 그런데 X축을 누르면 나온 거 보이시나요? 반대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도 보이시나요?
한 5mm만 이렇게 밀어볼까요? 그럼 속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면이 있습니다. 면을 붙잡고 이동. 그러면 평면상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데 X축을 눌러버리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역시 5mm만. 그러면 TV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요, 렉탱글, 그 다음 푸시 앤 풀,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나머진 복사. 그러면 다리가 금방 완성되네요. 자, 렉탱글. 자, 이동하고요. 푸시 앤 풀. 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여기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이번에는 이 안쪽에 사각형을 그려서요. 똑같이 이동을 할 건데, 자, Z방향으로 이동할 건데요. 여기 요만큼요. 푸시 앤 풀로 역시 요만큼요. 여기 요만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를 밖으로 이렇게 뺄까요? 여기도 밖으로 뺍니다. 다만 이 부분만큼은 다시 이 부분만큼은 이런 모습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요 아랫부분에 지지대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도면에 보시면 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 부분이 지지대 영역에 들어가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네요. 뭐 조금 더 용감하게 쓴다면 여기 미드 포인트까지 가져오겠고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1mm, 그 다음 다시 여기서도 푸시 앤 풀 1mm가 아니구나, 10mm가 돼야죠. 그죠? 10mm, 여기도 10mm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으면 됩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복사. 자, 이렇게 앞뒤로 한번 그려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죠. 렉탱글, 복사, 아니, 이동하기. 자, 똑같이 미드 포인트로 가져와 볼까요?
푸시앤풀 10mm, 이쪽도 10mm. 아마 분명히 사이즈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사이즈가 분명히 이렇게 다르죠. 사이즈가 확실히 다르네요. 푸시앤풀로 자, 메이크 그룹 이동하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사하기. 너가 아닌데. 엄만 대단한데.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그려볼 건데요. 역시 여기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테이블로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끌고 오세요. 그럼 이제 라인 필요 없으니까 삭제. 여기가 중심점이 됩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고 사각형도 그려주시고 아크, 이레이즈. 자, 그 다음 선택하고 팔로우미. 네, 이렇게 바닥이 됐네요.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자, 테이블 이용해서 바닥과 뚜껑을 그렸고요. 자, 원점 0도, 그 다음에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자, 아크, 여기도 아크.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얘를 통째로 돌리면 안 될 거고, 제가 미드 포인트를 찾아서 선을 하나 그려보죠. 제가 원하는 건 선을 끊는 겁니다. 라인, 제가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그렸고요. 자, 여기도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옵셋 한 2mm만. 선을 지웠고요. 그 다음 여기 원 있죠? 우리 아까 그린 거,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 팔로우미.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습의 전등갓이 만들어집니다. 전등갓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얘네들은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요. 자, 이동하기 이렇게요. 그래야 위치가 맞겠죠. 여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 텐데 여기에도 안 나와 있고 여기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의자를 모델링 할 건데요. 이 소파요. 많이 러프하게 그릴 겁니다. 3D 웨어하우스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디테일하게 잘 모델링 되어 있죠. 우리는 그냥 러프하게만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렉탱글 모서리 선택해서 다시 모서리 선택해서 자, 다시 한번 라인 또는 렉탱글을 시전하셔도 좋습니다. 네. 복사 그 다음 라인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라인을 하나 더 막으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저는 안 막을 겁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만큼 틈이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발통이에요. 그래서 푸시 앤 풀을 할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번째 자, 여기 일단은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모델링을 해보시죠. 아래쪽을 지울 겁니다. 아래쪽은 별로 의미 없어요. 여기는 발통을 만들 자리라 그냥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여기에 발통을 놓을 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서클 반지름 25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아니다 푸시 앤 풀 하기 전에 복사 먼저 그리고 나서 푸시 앤 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발통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는 조금 입체감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10mm를 더 빼고 자, 여기는 원래 이만큼 나와야 돼요. 이렇게 등받이가
높은 이런 형태입니다. 등받이가 높을 뿐더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뒤로 젖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뒤로 젖히셔도 괜찮아요. 선택하고 이렇게 뒤로 미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뒤로 밀어도 돼요. 근데 안 밀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렉탱글 미드 포인트에서 푸시 앤 풀. 여기까지네요. 100mm네요.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스케일 0.9. 안 되겠다. 더 작게 해야 되겠다. 0.95. 네. 복사. 안 되겠네. 그냥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쿠션까지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프로 먼저 전체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렉탱글 이렇게 하나 둘 여기가 하나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푸시 앤 풀로 일단 기본 돌출을 합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자,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자, 이 아래쪽 지워도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 테이프로 미드 포인트를 잡아주라고 했습니다. 50mm 그리고 50mm 서클 25mm 복사 다시 한번 복사 곱하기 3개 안 맞네. 복사
나누기 3개. 그 다음 푸시 앤 풀 30ml씩. 자,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렉탱글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복사 곱하기 2개, 푸시 앤 풀로 한 10mm만 내보내고요. 스케일 제가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금씩 텀을 줘봤습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진 거 확인해 보죠. 다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렌더링 해보세요. 여기 당구공 그림 있죠? 이 당구공을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대를 이렇게 잘 맞춰보세요. UTC 플러스 9은 여기서 맞추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맞추지 마시고 어디서? 윈도우의 모델 인포에서 맞추라고 했습니다. 여기 셋 매뉴얼 로케이션에서 동경 132, 북위 37도 여기서 맞추시면 자연스럽게 플러스 9으로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8월 1일 1시 30분 이렇게 맞춰보세요. 일단 시간과 날짜를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아이콘이 조명 아이콘입니다. 첫 번째가 재질 아이콘이고 두 번째가 조명인데 여기 선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이요. 태양광에 들어가면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여기 사이즈 멀티플러 값을 지금 아마 1로 되어 있을 건데 이 값이 1로 되어 있을 건데 이 값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요거 그림자의 테두리 있죠. 그림자의 테두리 역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자가 원래 사물과 여기 선라이트요. 선라이트의 컬러 인텐시티에 보면 있습니다. 그림자가 사물과 가까우면 뚜렷하게 나와요. 그런데 사물과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림자가 이렇게 쭉 흩어지죠. 바로 그 값이에요. 그림자 값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옵션 부분에 이펙트 디퓨즈, 이펙트 서큐큘러가 있습니다. 요 값을 건드려 주세요. 이펙트 디퓨즈라는 얘기는 뭐냐면 디퓨즈가 오브젝트가 지닌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물이 있어요. 여기 있네. 사물이 있어요. 이렇게 사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물이 지닌 기본값 이걸 디퓨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하이라이트 지고 있죠. 이건 뭐예요? 빛이 이렇게 오니까 빛 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를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서피큘라.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 집은 부분 있죠.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어두운 부분이 생겨납니다. 여기가 앰비언트예요. 자, 그래서
이 디퓨즈에다가 전체적으로 빛 양을 6배 정도 더 받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1일 때는요 좀 어둡게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를 올려버리면 전체적으로 빛을 더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이 밝아집니다. 서피큘라 역시 마찬가지. 아까 여기 서피큘라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더 많이 밝게 하라고 제가 값을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세팅 있죠? 세팅으로 갑니다. 프로그레시브를 꺼주세요. 이거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요거 꺼주는 게 속도가 조금 빨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손댈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손댈 건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익스포저 밸류가 오토로 돼 있을 겁니다. 요거 오토 둘 다 체크해 주세요. 이거 빛의 밝기입니다. 빛의 밝기를 자동으로 계산시키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화이트 바란스를 자동으로 맞추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화이트 밸런스죠.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맞춥니다. 오토라고 있을 거예요. 익스포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에. 그 다음에 렌더 아웃풋 보시면 이미지의 크기가 나옵니다. 최종 결과물의 크기가 나올 거예요. 800에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1024로 올렸습니다. 이거 안 올리셔도 돼요. 자, 인바이런먼트에 가면 GI 값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숫자를 많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캔볼럼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온오프 키 왼쪽에 여기 조절자 키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누가 활성화되냐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요거 그냥 값을 켜주시면 돼요. 요걸 누르게 되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을 누르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그냥 켜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꺼져 있거든요. 켜주기만 하면 돼요. 화살표 있는 건 인터랙티브 렌더, 화살표 없는 건 그냥 렌더예요. 인터랙티브 렌더는 실시간 렌더입니다. 내가 화면을 바꾸면 렌더링을 계속 해줘요.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대신에 좋은 점은 뭐예요? 실시간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실시간 렌더를 하면 컴퓨터 용량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렌더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 없는 렌더를 쓰셔야 돼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버켓 렌더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렌더링을 할 겁니다.